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재봉틀의 꿈틀쌤입니다. 제가 항아리 원피스 만들어 올리기 전부터 여러 영상들을 미리 올려드리면서 항아리 원피스 패턴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패턴을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항아리 원피스를 과하게 하면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드시면 되는데, 항아리 원피스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좀 올드한 느낌도 있고 왠지.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항아리 원피스라 그리면 어머님들 입으시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안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패턴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항아리 원피스이긴 하나 볼륨을 많이 주지 않고 살짝 주고, 그리고 길이를 롱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우아한 항아리 원피스가 되는 거예요. 품도 넉넉해서 힙과 뱃살을 그대로 커버하고, 체격이 있는 분들은 체형을 커버하게 되고, 그리고 늘씬한 분은 늘씬한 분 자체로 우아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패턴을 잘 보관했다가 여름에는 민소매로 만들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또는 지금 계절이더라도 민소매로 만들어서 겉에 가디건을 입어도 이쁠 것 같습니다. 이번은 제가 다트를 허리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뺐어요. 뺐더니 좀 더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 주머니는 옆에 이렇게 사이드 심 포켓으로 넣었습니다. 소매 같은 경우는 제가 긴 소매를 싫어하기 때문에 좀 올렸고, 그 대신 이 컷풋을 10cm 간격으로 길게 했습니다. 끝단은요 바이어스로 마무리를 했고, 이게 싫으시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으로 꺾어 넣어서 만드셔도 돼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목 라인은 옆으로 넓게 팠습니다. 안에 역시 안단 처리로 마감을 했고요. 이 밑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항아리처럼 퍼지는 거 보이시죠? 저는 과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 절개가 되어 있어요. 절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림질을 해 놓으니까 감쪽같이 표시가 없고, 이 교차되는 부분을 제가 2cm, 2cm, 4cm로 했거든요. 그래 크게 볼륨감이 없는데, 이거를 좀 더 과하게 하고 싶으면 패턴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과하게 주면 불룩하게 단지 스타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 기장을 115cm로 했고, 저는 키가 작아서 키가 154다 보니까 115만 해도 지금 거의 이만큼 내려오고 굉장히 우아하고 격식 있는 자리 입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상은 올리브 카키색 그런 쪽인데, 이게 지금 이 원단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조명이 저희 공방이 안 좋은 건지 지금 이게 표현은 잘 안 되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자, 드디어 즐거운 봉제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옷을 만들기 전에 디자인을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이거 옷 한 번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입고 다녀야 되니까, 제가 만들면 학생들도 많이 보고 하시니까 디자인을 좀 많이 찾아봐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는 것,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 디자인 따라 패턴을 그리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 패턴이 이제 이쁠지 안 이쁠지는 나중에 박아봐야 알지만, 그 그리는 동안은 상상하면서 그리니까 너무 재밌고, 이제 재단하는 게 좀 재미가 없어요. 재단하는 거는 재미는 없지만은 또 정성 들여서 해야지만 또 봉제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재단은 참으면서 하는 거고, 재봉하는 시간은 재밌다기보다는 신나고 즐거워요. 아, 드디어 그 디자인 연구하고 패턴 그리고 힘들게 재단해서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대로 나올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랬던 패턴이 맞을까 알 수 있는 게 결국 만들어 봐야 되니까, 이 시간이 저는 제일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재단만 녹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박으실 때는 다트 끝선이 지금 여기까지 있죠? 그럼 무조건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오다가 어떤 분은 중간에서 잘리고 한 2, 3cm 덜 박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슴은 여기 있고
가슴 근처까지는 다트가 와야 되는데 저 끝에서 다트가 멈춰버리니까 여기 볼륨감이 오고 보기 싫어요. 꽁 찍고 반대 방향 또 다트 선에 맞추세요. 시침핀으로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끝까지 박습니다. 옆선에 그거 안 했네. 주머니 부분에 주머니 감 제대로 안 했다. 그 주머니 옆에 그 뭐야 심지 작업 안 했네요. 그 재단할 때까지만 해도 생각했었는데 곳에 까먹어 버렸네. 저는 사실 이렇게 봉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제 얘기도 좀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메시지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영상을 내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안 봐요. 그쵸? 영상이 보통 한 20분 짜리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평균 시간이 한 7분 정도예요. 20-30%를 안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을 5분 6분 짜리로 올리면 그러면 한 반 정도 보세요. 3분 4분. 그래서 어떤 분은 편집하지 말고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댓글에 댓글에 자막을 넣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초반에 딱 한 편만 자막을 넣었었거든요. 그때는 집에 사춘기 소녀가 해주었는데 그거 하는데 하루 종일 하고도 시간이 부족해요. 며칠 동안 초 단위로 끊어서 그 자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완전 전업 유튜버 공방도 하지 말고 제가 외부 강의도 나가지 말고 유튜브 이것만 촬영만 하고 편집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려도 능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겨우 올라올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스킵하지 않고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구독하셔가지고 영상을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도 안 끊고 끝까지 다 보시고 지겹더라도 15초 뭐 3분 끝까지 다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나중에 수익이 제가 이 공방에서 버는 돈만큼 나온다면 제가 그때는 공방 문 닫고 저는 유튜브로 가서 자막도 넣고 그렇게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목을 너무 휑하게 팠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옷을 먼저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께 패턴을 수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패턴을 먼저 올려서 저도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해 죽겠네요. 저보다 먼저 만드는 분이 계실까봐. 다트를 달아야 됩니다. 시접을 위쪽으로 제껴서 다렸어요. 이렇게 우마에 얹어 놓고 깔끔하게 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주머니 달 곳을 너치 표시를 해 놓았잖아요. 이 부분에 심지 작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머니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머니가 달리는 그 완성선 안쪽에다가 아래 위로 조금 여유를 둬서 심지를 붙이도록 할게요. 다대 테이프 까칠까칠한 부분을 원단에 올려 놓으세요. 저는 아래 위로 한 2-3cm 가량 더 길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들어가는 시접 분량은 옆선과 같이 1.5cm를 주시고요. 제가 주머니 사이즈를 들어가는 입구를 14cm 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사이즈에 맞춰서 15cm, 16cm 두시면 되고요. 위로는 2cm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2cm.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정도 필요한 정도 두고 이런 부분은 주머니 곡선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쁘게 곡선으로 돌리세요. 자연스럽게. 완성선에서 한 3cm 가량 내려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둥글게 꺾으세요. 남는 자투리 부분에 이런 거를 총 4장을 자르세요. 자르시고 너치 표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접 끝나는 곳 이렇게 너치 표시를 하세요. 자, 2장을 드러내어서 이 부분 표시해 놓으시고 또 나머지 2장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옆선과 어깨선을 먼저 박는데 1번, 자, 먼저 어깨선을 박습니다. 어깨선 박으시고 옆선을 박습니다. 박으실 때는 주머니 위치 들어가는 부분 지금 너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주머니 표시된 곳까지 1.5cm 간격으로 쭉 박아 내려오세요. 자신이 없으면 한번 선을 그으세요. 지금 다리미 지라면서 다 지워졌거든요. 자, 쭉 박아 오시다가 바늘땀 촘촘하게 내려와서 박으세요. 그리고 주머니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되돌아박기를 합니다. 자, 주머니가 들어가는 14cm 부분은 바늘땀 제일 크게 해서 듬성듬성 지나가세요. 그리고 주머니 끝나는 부분에 다시 되돌아박기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 또 튼튼하게 박으시면 됩니다. 옆선 박으실 때 다트는 지금 다트 시접은 위쪽으로 올려놓고 다렸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너치를 딱 맞추세요. 주머니가 앞뒤로 정확하게 박혀야 되니까. 길이가 안 맞게 내려온다 싶으면요, 아래 밑에 있는 원단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원단은 딸려가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두시고, 자, 주머니 시작되는 부분 튼튼하게 되돌아박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땀 제일 크게 돌려 넣으시고 듬성듬성 지나가세요. 이것도 너치 표시 딱 맞추세요. 듬성듬성 훅 지나와서 주머니 끝났다 싶으면 또다시 튼튼하게 되돌아 박음질 하세요. 밑단까지 맞추세요. 자, 원피스를 지금 그대로 펼쳐 놓으세요.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그대로 펼치시고 주머니 위치에다가, 자, 주머니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파여 있는 곳이 아래쪽이에요. 주머니 아래쪽을 몸판에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이 속에 주머니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넣었을 때 요 사이에 이렇게 손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손등인 거예요. 손등은 시접을 바깥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제껴서 1.5cm 다리 오십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사이드 신 포켓을 살 때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오버록을 언제 칠 것인가, 그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앞쪽 다트 있는 곳이 앞쪽이겠죠. 이 옆선을 가름솔기로 하고 앞쪽이 있는 시접만 먼저 오버록을 쳐 왔습니다. 우는 부분은 나중에 다리면 돼요. 주머니가 달릴 곳에 너치 표시를 해 놓은 데다가 다시 표시를 하세요. 지금 다리면서 다 지워졌어요. 얘는 나중에 이렇게 달릴 거예요. 얘는 지금 가름솔기죠. 얘는 안쪽으로 다려져 있죠. 시접과 시접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펼쳐 놓고 다린 대로 그대로 제껴 보세요. 너치 표시 딱 맞춰 놓으시고 이 위치에 박힐 거예요. 박을 때는 시접을 그대로 들고 박아야 됩니다. 그대로 들고. 왜냐면 그냥 그대로 눌러서 박으면 몸판에 전체적으로 고정돼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들고 시접 길이만 박습니다. 자, 이렇게 제껴서 이 시접 위에 얘를 올려놓고 너치 표시 맞춰 놓고, 자, 중심선에서 0.2 내지 3 정도 띄워 놓으세요. 띄워 놓은 상태에서 시침핀 이렇게 해서 박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박는 게 아니고 위에 한 1.5cm 정도 시접 여유 두고 쭉 박아 오다가 밑에도 1.5cm 시접에 여유를 두시고 멈추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쭉 박아 오는데 아래 위로 1.5cm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가름 솔기한 곳에 0.2 내지 3 정도 띄워놓고 위에 시접 1.5 띄워놓고 겉에서 그대로 누름상침 하듯이 박으세요. 밑에도 시접을 1.5 가량 남겨놓고 수도. 자, 방금 옆솔기 가름솔기 했는 데다가 손등감을 박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손바닥감. 손바닥감은 주머니 모양 그대로 얘를 올려 놓으세요. 이게 주머니 모양 되겠죠. 그대로 끝을 맞춰서 포개어 놓으시고 이 시접은 이제 여기 반대쪽 가름 솔기되어 있는 이쪽 시접과 잡으시고 박는데 잘못 박으면요 중간을 침범해서 박아버리면 주머니 입구가 다 막혀요. 나중에 손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요 중간은 뚫려져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여기 손 넣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박으실 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시접만 잡으세요. 시접 잡고 제끼고 시접만 잘 박으셔야 돼요. 여기 가름솔기 다려져 있는 경계 부분 아래 위로 1.5cm 여유 놔두시고 외노루발로 박으시든지 아니면 일반 노루발로 조심해서 경계 부분 비켜서 살짝 잘 박아 보세요. 자, 이렇게 들고 가서 박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 펼치면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돼 있죠. 그대로 접으세요. 접고 위에 지금 1.5cm 여유를 두고 덜 박았잖아요. 지금 덜 박았습니다. 그러면 주머니 모양대로 박으세요. 이제 이렇게 주머니 모양을 먼저 박으시고, 자, 1.5cm 덜 박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약간 살짝 달랑거려요. 이 부분을 잡고 먼저 곡선 부분을 오바로 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잡고 오바록을 둥글게 치고 왔습니다. 아래 위로 1.5 정도 덜 박았기 때문에 미리 오바록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옆솔기 뒤쪽은 박지 않았잖아요. 오바록을. 그러면 지금에 가서 쭉 박으면서 주머니 잡고 같이 오바록 치면서 내려가세요. 금방 오바록 친 부분을 한번 다려볼까요? 주머니는 앞쪽으로 제낍니다. 앞쪽으로 제끼세요. 주머니 이렇게 앞에 손 넣지 뒤에 손 넣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안쪽 깔끔하게 됩니다. 자, 얘를 제껴 보시면요. 여기 안쪽 제끼면 몸판은 미리 오바록을 쳤지만 얘는 오바록을 치지 않았거든요. 얘는 웬만하면 오바록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바록을 두 개 동시에 안 치는 이상 따로따로 치매기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머니가 앞쪽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가 이렇게 제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쪽 안 보이는 곳은 차라리 오바록 안 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주머니 있는지도 모르겠죠? 감쪽. 주머니 시작과 끝쪽을 겉에서 한번 되돌아받기 여러 번 도매친다 그러죠. 그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주머니 입구 부분 뜯었어요. 이제 뜯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자, 집어넣으면 되고, 얘를 안쪽 볼까요? 손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등이 중요합니다. 제꼈을 때 손등 안감이 바깥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살짝 안쪽에 들어가서 박음질이 상침하듯이 놓여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주머니 처음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을 이렇게 되돌이바퀴 짧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이런 걸 포인트로 빨간 색깔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옷도 있더라고요.